가치 투자는 사실 되게 간단한 철학이잖아요. 뭐 약간 변형돼서 여러 가지 가치 투자 이론들이 뭐 이렇게 파생된 건 있지만은 기본 이론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항상 집착하는 게 처음에는 재무제표죠. 그래서 뭐 매출이랑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싼지 per PBR 등으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뭐 ROE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부채 비율은 뭐 낮은지 높은지,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사실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2010년 초반대까지는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특히 2000년 중반에, 2000년 초반 중반에는 이것만으로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2010년 초반 때도 이걸로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10년대 중반 때부터는 이 숫자만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뭐 정보 유통이 빨라진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단톡방도 많지, 메신저로 정보 빨리 돌지, 이렇게 하니까 정보가 순식간에 돌아요. 그 정보 도는 거 말고도 스터디 모임이나 뭐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재무제표나 숫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는 것으로 이제 높은 알파 수익을 올리는 거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진짜 뭐 불과 7년 전 이때만 해도 예전에는 매출, 이익,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고 저평가돼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막 5루타, 10루타 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종목을 찾기는 되게 힘들죠. 지금 만약에 저평가다 그러면 회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좀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데 싶으면은 거진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넘어서 있을 거예요. 비싼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좋은 회사는. 이 문제는 시장이 한번 엄청난 대폭락이 와가지고 좀 전부 다 이제 좀 싸져가지고 이렇게 물갈이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을 계속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대두되는 얘기들이 질적 분석이거든요. 질적 분석이 뭐냐? 저번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넘어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그게 더 중요해진 시대다. 질적 분석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자 분석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소유 경영자가 많잖아요. 최대 주주이면서 이제 CEO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영자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경영자를 만나면 좋은데 우리가 지분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연줄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경영자를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소액주주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중에 있는 정보나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인터넷에 어지간한 거 다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몇 가지만 공유를 드릴게요. 우선 전제돼야 될 거는, 저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믿습니다. 행동을 믿죠. 말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고 장밋빛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도 남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행동은 그 자체로 결실이기 때문에 행동을 속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나 그 최대 주주가 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하는데, 이 경영자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그 투자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좀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저는 우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 보는 겁니다. 공시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차등배당. 차등배당이 뭐냐면, 최대 주주 자기는 주당 500원을 배당 받는데 뭐 소액 주주들한테는 주당 1000원씩 배당을 해준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이런 거는 행동으로 딱 보여준 거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자기 개인의 재산을 회사를 위해서 내놓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하시기 힘들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띡 상장을 시켜놓고 이상한 자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글로 다 그쪽으로 다 돈을 빼돌리거든요. 빼돌려서 이제 최대 주주가 다 뒤로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반대로 최대 주주 자기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죠. 뭐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은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자기 주식을 사요. 법인은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서 없애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발행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다 주주 가치 제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주주 겸 CEO, 그러니까 이 소유 경영자들이 뭐 밖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뭐 이타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뭐 그것만 갖고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주주 가치 제고를 얼마나 잘하냐를 봐야 되죠. 우리는 봉사 활동 잘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한 거니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주주들에게 가장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가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신문 기사나 뭐 이렇게 주간지 같은 데 보면 간혹 인터뷰 같은 거를 하잖아요, CEO들이. 그러면 그 인터뷰 내용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의욕만 앞서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짓말쟁인지 아니면 실제로 말한 거를 이루어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자료가 많을수록 당연히 좋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 확인이 되는 거라서 좀 이제 예전 자료 위주로 보게 되겠죠. 뭐 어떤 회사의 CEO가 인터뷰를 했어요. 2018년에는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 뭐 2천억을 달성하겠다라고 뭐 신문사 통해서도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주간지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2018년 실적을 까보니까 매출 1조는커녕 8천억에도 도달을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의욕이 앞선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마이너스예요. 또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인터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회사가 1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더라도 한 9천억 정도로 인터뷰를 하는 게 좋죠. 그런 회사가 꾸준히 잘 된다고 봐요. 너무 의욕이 없어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상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달성을 못하면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급여 있잖아요. 급여를 엄청나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지금은 회사가 매각된 상태긴 한데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당기순이익의 뭐 한 진짜 5분의 1, 3분의 1을 자기가 연봉으로 받아가는 CEO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는 거르는 게 좋죠. 뭐 그렇게 그런 방법들로 걸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CEO를 온라인에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실전 기업 분석 같은 걸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그 영상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숫자보다 숫자 너머의 질적 분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더 도래할 거고, 지금 이미 도래했죠. 그리고 질적 분석의 중심에는 그 CEO를 평가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시장이 대폭락이 오면은 그때는 다시 숫자를 보는 가치 투자의 시대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목이 제가 한 며칠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차분하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성투하세요. 사랑합니다.